예, 반갑습니다. 벤처 사업 계획서 마지막 시간을 됐습니다. 15주 차인데요. 어느덧 마지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에 관해서 기말 과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는 한번 또 고민해보고 싶은 사업들을 한번 사업 계획서를 쓰라 그랬는데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몇 편을 샘플로 제가 수업 이후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레포트를 작성을 한다, 몇 시간에 과제를 낸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또는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냥 대부분의 사업에 관한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요. 마치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이. 그런 이슬들이 실제로 과실을 맺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라는 이 과목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잠깐 찰나같이 스쳐 지나가는 어떤 아이디어들, 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 또는 뭔가 나한테 좋은 기회 같아 하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게 장사이든 어느 영어로 비즈니스든 아니 사업이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또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그게 또 여러분의 새로운 사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티피컬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아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가서 내가 독립해서 내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는 직장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회사가 내가 다니기는 너무 좀 이 회사가 너무 필드가 작은 것 같아, 난 더 큰 꿈이 있어,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뭐니 하더라도 한번 현재 하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약 한 87% 가까이가 기존의 직장이나 기존의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과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사업이 굉장히 또 패턴이 굉장히 또 회사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실제로 사업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들이 부침이 심해요. 제가 취업생 30살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20년이라는 시대가 굉장히 좀 이게 복잡한 시대이고, 또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대이고, 또 한면에 굉장히 위기가 많은 그런 시대이고, 또 한편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산업혁명, 보통 한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불과 한 30년, 40년 사이, 한 30년 사이에 두 차례 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주로가 발견되고,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고, 또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쉽게 해서 컴퓨터와 통신의 발견으로 시작된 혁명이 있었죠. 그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라든지 또 이런 회사들,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나오게 된 것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게임 회사들, 넥슨 이런 회사들도 컴퓨터라는 기계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만화방에서 다니는 그 만화를 또 컴퓨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통신혁명도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일반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보 교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큰 산업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하면서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또 아마존 같은 회사들, 또 인텔 같은 회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필요해서, 심지어는 또 그 사이에 또 일어났다가 망한 회사, 노키아 같은 회사들, 또 브리티니카 백화사전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과정들 보면은 3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의해서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었죠. 브리티니카라든지 노키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또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묻혀버렸죠. 그 반면에 또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또 부를 축적하고 성공의 기회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 자체가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였던 거죠.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였던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그야말로 암벽 또는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꿈꿀 수 없는 꿈을 실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젊은 친구가 하버드 대학교 말썽꾸리겠죠.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퇴학 당하기 지경까지 갔던 친구인데 결국에는 1년 뒤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자퇴했죠. 그 정도로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가지고 자료를 빼내가지고 나름대로 또 누가 더 미인인가 뭐 이렇게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문제아였는데 결국에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산이 보니까 약 50조, 60조, 70조 뭐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죠.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이유가 결국 3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한 친구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부자들을 순위를 보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 거의 90% 이상이 자기 대에, 그러니까 본인 대에 창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난 기회가 불과 3차 산업혁명, 쉽게 1980년대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부자가 그 전에부터 부자가 부자였던 거죠. 근데 80 중반 이후부터는 뭐냐면은 새로운 부자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자의 판도가 바뀌었죠. 각 나라들마다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들,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달했는데 그 발달하게 된 마이윈 같은 게 보면은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중국의 창업의 붐을 완전히 일으키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창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죠. 기존의 부자라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부자 자체를 부자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시켰느냐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비슷한 카카오 비슷한 회사들, 위챗 같은 회사들, 또 뭐 조그만한 거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 뭐 유통 회사들,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3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1970년대까지는 굉장히 그 산업화가 뒤졌는데 7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부터는 굉장히 큰 걸음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15%, 10%, 뭐 최근에 7%, 8% 하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 2% 내외에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10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큰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엄청나게 크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회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회사들이 기존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쿠팡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뭐 쿠팡 같은 회사는 인터넷으로 물류하는 그런 물류를 배송을 하는 그런 회사죠. 그뿐만 아니라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 아니 배달하는 게 이게 사업이 될까 했던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조그마한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넘었었어요. 4조 원이라 그러면은 1억씩 몇 년을 벌어야 4조 원이 될까요? 한번 집에서 곰곰이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4조 원을 번다 했을 때 도대체 매년 1억씩 몇천 년을 벌어야 4조 원을 될 수 있을지, 그 많은 금액이라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의 기회들과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산업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 굉장히 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컨설팅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물결과 흐름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금방 망할 수도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 금방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금방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대부분은 전직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뭐 본인의 꿈들을
사업화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로 가지고 있던 취미들을 사업화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글쓰기를 인터넷에 그냥 어느 글을 쓴다든지 블로그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다가 본인이 자연스럽게 파워블로거라 그래가지고 큰 어떤 제품들이라든지 서비스를 갖다가 주도하는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취미를 사업화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던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도대체 지금 세대가 어떻게 또 결정이 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시간적 개념에서 인구와 연령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 공적인 부분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부분을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했을 경우는 내가 세계적인 경쟁을 염두에 두고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는 단순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 사람들, 전문화된 사람이 굉장히 그 본인의 가치를 몇십 배, 보통 사람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그 밸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업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또는 사업의 기회를 찾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할 때 주로 사업 계획을 쓴다 그러죠. 자, 사업 계획서 자체가 이걸 왜 썼느냐 해서 사업 계획서의 목적이 뭔지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사업 계획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를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차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달라 그럴 때, 그래서 크게는 사업계획서는 본인을 위해서 또는 은행이나 금융 차입을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업계획서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ERI에서 어떤 기업의 퍼포먼스나 성과가 어떻게 될 거냐는 크게 네 가지를 보라고 ERIS적 관점에서 보라 그랬죠. 그래서 ERIS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이 회사, 내가 꿈꾸는 회사, 내가 하고자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를 할 때는 첫 번째 이에 관한 거. 사업계획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이거라 그랬죠. 이 사업계획서는 그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도대체 사업은 무슨 사업이 뭐냐, 무슨 사업이냐, 이 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 그러니까 사업에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이거 얘기하면서 손자의 병법에 관해서 5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도라 그랬죠. 도천지 쭉 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도를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업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꿈꾸는 비전이 뭐고, 이 사업의 목표가 뭐고, 우리 회사의 목적이 뭐냐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에는 누가 사업을 운영하느냐, 이 사업가들이 누구냐, 경영진은 누구고, 그죠? 그 다음에 운영진은 누구고, 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 뭔지, 이 사업은 뭔지 하고 특별한 사업가가 누군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관한 것은 자원에 관한 건데, 결국에는 기업은 특히 이제 사업가의 자질에 관해서, 엔터프라이너의 자질에 관해서 그때 몇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업의 기회를 잘 포착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원을 잘 동원하고, 위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조직화해 낼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소위 말해서 기업가 또는 사업가의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자원의 조달, 사업가들이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자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저 자원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했던 게 뭐냐면은 자금을 사업 계획서 목적이 나올 때 빌리는 것과 투자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죠? 이거 얘기하기 직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회사가 뭐냐, 도대체 회사는 뭐고 도대체 주식회사는 뭐냐,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뒤집으면서 이제 종교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 손자병법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투자했던 부분이 회사예요. 도대체 회사는 뭐냐, 도대체 주식회사는 뭐냐. 자본주의의 핵심이 사실은 자본주의를 이루고 있는 어째 뼈대와 같은 게 사실 주식회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냐? 주식회사 장점을 몇 가지 했던 게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식회사라는 게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 주식 이전의 자유, 대량 자금의 조달 가능, 기업의 영속성. 여러 가지 회사의 장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브랜드 네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아무 때나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내가 투자한 주식의 한도만큼만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개인 사업자와 비교를 했는데, 그럼 개인 사업자는 뭐냐? 이익이 생기면 내가 무조건 다 가져가긴 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투자한 1억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무한 책임을 지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20, 30억에 해당되는 돈도 다 날려갈 수도 있어요. 무슨 경우에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하지만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1억 원짜리 1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회사를 망했다 그러면 1억 원으로 더 땡겨요. 더 이상 나한테 개인 채무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게 주식회사와 또 개인 회사의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이 되고 나면은 회사를 또 팔 수도 있어요. 또 회사를 또는 상장을 시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점심 먹기 전에도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을 하는 회사와 관련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사의 음식점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XX 어떤 면옥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제 브랜치를 하나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겠냐 한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10여 개 정도 되는 전국에 있는 음식점 브랜드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제안하기는 그 회사를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많이 100개, 200개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주먹구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화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거에 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 점포를 열 때마다 인테리어 비용을 뒤로 약간 빼돌리는 정도. 그러니까 푼돈만 계속 빼돌리는 정도 하다 보면 수시로 세무조사 당하고 맨날 형사적이라든지 법률적 위험에 도달하는 거죠.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가장 매매를 한다든지, 원래는 인테리어 하는데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2억 3억을 들어간 걸로 허위 영수증을 뺀다든지 등등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브랜치를 직영을 하든지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안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주식회사 제도의 핵심적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든지, 또는 책임에 관해서 유한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회사의 브랜드 네임을 키운다든지 등등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본인 혼자 하면서 몇 명 아는 사람한테만 음식점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회사 자체를 좀 키우고 싶어 하더라도 키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엔터프레너와 관련, 사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가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할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사업에 필요한 게 결국에는 뭐예요? 사업 계획서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야,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사업 아이템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뭐냐? 누가 하는 거야? 누구? 사람은 누구야? 근데 자금은 있어? 이런 거. 특히
연결해서 한다면 이 아이템과 관련돼서 또 얘는 시장성은 있는 거야. 시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ERIS 모델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3요소는 뭐예요? 결국에는 사업 아이템, 자금,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과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전략 같은 거. 이어서 이 모델로 살펴보거나 사업 계획서를 아니면은 사업에서 필요한 3요소. 3요, 세 가지 요소가 뭐야? 결국에는 사업 아이템, 사람, 아이템,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꿈을 꾼다 그러면은 어제도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뭐 한 명은 원래 영문학을 했다가 경영을 했다가 이 친구가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한 8군데 회사를 옮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기업인들한테 강의를 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그 뭔가 뭐 카피라이터나 디자인 쪽으로 관련된 글과 관련돼서 그 회사의 브랜드를 그 영어로 이름을 만든다든지 브랜드화를 한다든지 너무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계속 직장만 보통 짧게는 6달 길게는 2년간 계속 다니면서 한 10군데 바꿨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48인데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내 일을 하고 싶어요가 보니까 뭔가 어렴풋이 뭔가 아이템이 나왔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뭔가 하고 접고 다니다 말다 뭐 하면서 그 사이에 또 뭐 한 번은 영국으로 갔다 오고 한 번은 미국으로 갔다 오고 해외 경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뭔가 네가 하는 아이템이 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 제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라고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네가 창업 지원을 하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거든. 했더니 진짜로 돈을 공짜로 줘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청년 창업 상한학교에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과제를 줬어요.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지원해 주는 데도 되게 많다. 어떤 거는 보니 대부분 끝나긴 했는데 내년 또 다시 공모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의 기회들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막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막 늘려 있는데 그게 나의 기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하는 줄 알고 계속 있다가 보면 실제로 보면은 그게 다 내 기회고 내가 그 기회를 잡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기회의 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앞머리가 귀신들 아시죠? 귀신들. 앞머리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서 있어요. 여기 서 있고 여기 막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회의 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얼굴이 생긴 게 앞이 이렇게 추렁추렁해요. 지금 타임이에요. 오늘 앞머리가 추렁추렁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기회의 신은 앞에 머리는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 귀신을 내가 딱 기회라는 귀신을 딱 잡으려면 어떤 좋은 찬스라 그래요. 귀신은 귀신인데 되게 행운의 귀신이야. 얘를 탁 잡으면은 내 행운을 잡는 거야. 기회의 귀신은 앞머리가 쭉 추렁하고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내 앞에서 딱 기회가 올 경우에 내가 탁 잡기는 너무나 쉬워요. 머리가 기니까 딱 잡으면 되니까. 근데 기회가 딱 지나가가지고 저게 진짜 기회네 하고 딱 잡으려다 보니까 안 잡혀요. 왜요? 뒤에가 대머리니까. 아니 그 긴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긴 머리는 나한테 다가올 때 얘기해요. 나한테 그 버스가 지나가고 났을 때는 지나간 버스 잡아보셨어요?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나간 버스가 슬로우하게 달리더라도 슬로우 하면 점점 빨라지거든요. 기차가 지나갈 때는 올 때는 되게 축축축 착 서지만 너무 타기 쉬워요. 그냥 발만 옮기면 탈 수 있어요. 근데 기차가 떠나기 시작하고 떠나버리면은 그걸 쫓아가서 기다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패턴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패턴들이나 새로운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것도 단순히 슬로우한 물길이 아니라 엄청난 산업혁명이 두 차례 산업혁명이 동시에 와 있다 그랬죠. 여러분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조각조각들의 사업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정말 쉬워요. 정말 많고 여러분한테 큰 위기는 뭐냐면 혁명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는데 패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참 좋은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기회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잡을 거며 내가 자문하는 회사가 어떻게 캐치를 할 건지가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 잘 잡는 사람은 정말로 사업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컨설턴트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여러분 교육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죽은 지식만 가리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